세상이 왜 그렇게 실제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늘이 왜 파랗고 시간이 왜 앞으로 가고 사물이 왜 지금처럼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현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현실이 그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내가 당신이 보고 느끼고 믿는 모든 것이 그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규칙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당신의 존재 전체를 제어하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음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통찰력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라고 감히 물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방에 앉아있다고요. 의자가 보이고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손에 든 컵의 따뜻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견고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자가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밀리에 결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칸트는 현실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숨겨진 규칙을 마음의 구조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 틀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칸트가 옳다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진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규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칸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질문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세기의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현실이 신에서 오는지 자연에서 오는지 아니면 감각에서 오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칸트는 대본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지각이 마음의 숨겨진 규칙을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를 벗을 수 없는 안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이는 모든 것, 즉 색깔, 모양, 시간, 공간은 이 렌즈를 통해 걸러집니다. 칸트는 이 렌즈들이 공간, 시간, 인과율처럼 내재된 범주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펜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배선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종합적 선엄 synthetic a priori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야. 현실은 원시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거야. 의자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뇌가 공간에 있는 물체라고 판단해서 앉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규칙들이 없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거야. 의미 없는 감각의 흐릿함뿐이야. 이걸 은유로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라면 당신은 완벽하게 플레이팅 되어 먹을 준비가 된 현실의 접시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키마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혼돈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패턴으로 구성한다는 생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된 아기도 물체가 단단하게 유지되고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칸트의 규칙에 따라 배선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는 광학적 착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원은 작은 점 옆에서 더 크게 보이고 큰 점 옆에서 더 작게 보입니다. 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셨죠? 당신의 지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감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형성한다면 실제로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칸트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생하고 여과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의 뇌가 요리한 버전뿐입니다. 현실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칸트가 현실과 씨름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되돌아가 봅시다. 칸트 이전에 철학자 존 로크는 현실이 우리 감각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스스로를 그리는 것처럼요. 데이비드 휴먼은 더 어둡게 말하면서 우리는 감각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진실이 아니라 습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이 사람들의 글을 읽고 둘 다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781년 프로이센의 조용한 남자 칸트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며 한 가지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알 수 있을까? 그는 니체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쇼펜하우어처럼 침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생각하는 괴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나왔을 때 그것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것을 난해하고 읽을 수 없다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리벽을 오르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반발하는 걸까요? 칸트의 숨겨진 규칙이 모든 것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옳다면 과학, 종교, 심지어 상식조차도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우리 마음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칸트는 단순히 관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도전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휴대전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신념 칸트는 그것들이 모두 숨겨진 규칙을 통해 걸러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봅시다. 여러분은 X를 스크롤하고 게시물을 보고 분노나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게시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알고리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정신적 레시피에 맞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지 원시 세계가 아닙니다. 아니면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지루한 시간은 질질 끌지만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칸트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과학도 이에 동의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지각에 따라 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칸트는 실험실 없이도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실이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당신은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일까요? 2023년 MIT의 신경과학자는 우리의 뇌가 우리가 보기 전에 현실을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현실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당신의 뇌의 이야기일까요? 좋아요. 이건 무거운 내용이에요. 칸트가 옳다면 우리는 정신적 감옥에 살 운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실의 의문을 품어보세요. 다음에 뭔가 확신이 들 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멍청이야 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춰보세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 마음의 필터 때문일까요? 칸트의 규칙은 감옥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둘째,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칸트는 우리가 그 자체로 있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게 괜찮습니다. 궁극적인 진실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당신의 현실은 특별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숨겨진 규칙이 있습니다. 관점을 공유하세요. 칸트의 사상은 고립이 아닌 대화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벗을 수 없는 안경을 조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결코 생생한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렌즈를 닦을 수는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을 경외심으로 채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면의 도덕 법칙입니다. 그는 우주가 광대하다고 보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광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규칙입니다. 당신은 단지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세상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사회는 그 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와 닿는다면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언제 현실이 바뀌는 것을 느꼈고요. 세상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스스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언제였나요? 200년 전 칸트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